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북미 간 긴장감 완화에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34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집중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독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수산과 수입육 관련주들이 달걀의 대체제로 인식되면서 수혜주로 급부상한 반면 달걀을 주 원료로 하는 제빵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8과 아이폰 8 등 고급형 스마트폰들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주방가전 및 용품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04포인트 상승한 2348.2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54포인트 상승한 634.91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6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들어옵니다. 6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기관과 개인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 9시 지금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국내산 계란 살충제 파문으로 여러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방송 중이나 또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샘플러스 통해서 대표님의 무료 방송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중주가 활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중주가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시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적중주가도 이를 통해서 잘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는 광복절로 하루 쉬었고요. 자, 오늘부터 다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호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제 광복절 하루 쉬고 난 이후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 이 살충제와 리스크 두 가지 문제가 직면을 했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반등해줘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반등입니다. 차트로 볼 때는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수고로 보면은 오늘이 고점 같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다양한 내용
제가 심도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분석들 한 시간 꽉꽉 채워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엇갈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됩니다. 네, 평택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한국 시장의 단기는 시진핑, 그리고 추세는 트럼프가 결정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단기와 추세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두 인물에 따라서 단기와 추세 중요할 거라고 하시는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정말 이런 정치적인 그런 판세와 또 경제적인 게 항상 이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이 한 줄이 참 심도 있네요. 대표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자들은 대부분 경제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치도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책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 간에 또 어떤 조직 간에 트렌드를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정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그랬었잖아요. 변수가 상수를 지배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같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단기와 중기 트렌드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 변수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북한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1시간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9시 무료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재 시진핑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좋아요. 저는 그 표면적인 뉴스 이런 거 보고 판단 안 합니다.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제가 분석했던 방식과 내용들 가지고 다시 그거를 혼합하는 스타일인데요. 현재까지 흐름은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흐름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피해볼 가능성이 별로 없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갑자기 돌변할까 봐 전 그게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왜 트럼프가 결정하느냐? 이거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북한 변수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 이제 트럼프가 결정할 이런 사안인데요. 제가 오늘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한국의 적정 지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4,500선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적정 주가 기술 특허까지 낸 제가 가치평가 못하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우리나라가 왜 못 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북한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진핑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단기는 출렁이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좀 다소 긍정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뭘 시사해 주느냐? 만약에 급락하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흐름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요일 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정석투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걸 준비했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3대 착각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개인 투자자의 3대 집착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하고 반대로 하면 된다고요. 이것도 비슷해요. 자, 어떤 착각인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본인이 초보자가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경험하신 분들이 초보자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초보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보자 때나 10년이 지났을 때나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것만 신경 써요. 다른 걸 볼 생각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래된 초보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했었는지.
내가 매수한 종목의 등락만 맨날 신경 쓰고 그것만 체크하고 이런 분들은요 10년 아니라 15년에도 초보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상당 종목 보시면 가끔 놀라잖아요. 제가 또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점 매수할 수 있을까? 일부러 하려고 그래도 힘들다. 무슨 얘기냐? 저는 매수 가격대만 딱 봐도 이분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는지 아는데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공격적으로 내지르는 이런 투자는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도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세 번째, 준비는 필요 없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재테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고난이도예요. 제가 이렇게 경력이 엄청난 저도 아직도 어렵게 느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저 준비 좀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나마 책 한 두 권 읽고 그나마 책 읽은 분들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경제TV 한두 달 보고 그 준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준비는요. 최소한 6개월 모의 투자하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정말 많은 고민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해당됐다. 그럼 성공 못해요. 결국에 보면 결국 실패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다. 그럼 심각한 거고요. 하나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된 거니까 개선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10년을 투자하고 15년을 투자해도 종목 등락만 신경 쓰면요. 이건 초보자예요.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건 도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재테크가 주식인데 사실 별다른 준비 없이 기껏 한다는 게 나름대로 본인 노력했겠죠. 근데 그게 경제TV 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방송 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도 봐야 되지만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세요. 제가 초보자 때 유행했던 주식시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IQ 200이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좀 조정받고 이런 국면이지만 어쨌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좋은 교육 내용과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판사에 대한 부분 더욱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만 저희 방송 통해서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일요일 날에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무료 방송 자유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광복절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좀 기분 좋은 장이었는데요.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했고요. 다만 삼성전자 급등으로 상승 반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회복돼서 이제 대형주가 대부분 다 상승해 줬었는데 코스피보다는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오늘 이제 플러스 마감했는데 사실 좀 아쉽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난 급락하기 직전 가격을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깨파락해서 하락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틀 연속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못했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플러스 양봉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더 심해요. 왜냐하면 급락하기 직전 가격하고는 어떻습니까? 괴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아쉽습니다. 둘 다 좀 아쉬운 반등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로는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차트로는 분명히. 근데 수급상으로는 좀 불안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중에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왔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 시장 좀 견조하게 뒷받침해줬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일 벌써 이제 목요일 장인데요. 목요일 장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하루 이제 광복절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서 그런지 빠르게 목요일이 찾아왔어요.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로는 제가 단정적으로 상승이다 하락이다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틀 연속.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직 불안한 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은 장중에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전략에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하고 아마 큰 트렌드는 아마 동반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코스피보다는 약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투자 전략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도 챙겨가시고 다양한 정보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LG가 올라왔어요. 2분기 호실적 소식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하루 동안의 시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보고서 감사 의견 적정 소식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LG가 올라왔는데요. 자, LG 2분기 호실적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장의 흐름 보면은 3% 좀 넘는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79,300원입니다. 자, 6월 초에 86,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다시 8만 원 초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자, 대표님 LG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오늘장이 좀 터졌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수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보유를 좀 더 지속해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참 놀랍죠? 지수가 고점이었던 7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점이 상당히 좀 빨리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보다 고점 시기가 훨씬 빨랐고 대신 지수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기 할 무렵에 그때부터 반등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이제 완전 역행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전자랑 좀 비슷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지수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지속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정 주간 159,6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항공우주. 자, 오늘은 좀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이슈가 올라왔어요. 이전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악재 소식에 계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자, 오늘 반등을 했죠. 자, 한국항공우주 오늘은요 16% 넘게 상승하면서 42,850원입니다. 대표님,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오늘 방산주들 좀 올라왔고 그동안 한국항공우주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반등 나온 건 좋은데요. 약간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감사 의견에서 대부분 다 적정입니다. 적정 아닌 기업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본전치기 한 거예요. 적정이 아니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적정인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급등했다?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자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아깝습니다. 최고점 찍고 제가 아주 잽싸게 종목 선물 매도 사인을 냈는데 100원 차이로 안 잡힌 겁니다. 45,500원에 딱 사인을 냈는데 간발의 차이로 안 잡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43,000원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오늘 직선물 매도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단타씩 나겠다 했는데 안 잡혔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내려간다고 본다는 거죠. 만약에 올라간다고 봤으면 제가 직선물 매도 사인 내겠습니까?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감사 의견 적정이 이게 허재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거의 한 90% 이상의 기업은 호재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억지스럽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그 전에 많이 하락했던 흐름에서 오늘 이 소식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봐요. 그 적정 의견에 이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자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공시와 이슈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는 SPC 삼립이 올라왔습니다. 네, SPC 삼립이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과 제빵 쪽은 상당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 소식이죠. 오늘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4만 7,500원에 마감이 됐어요. 자,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악재로 하락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악재로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악재 아니래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자 같은 경우는 제가 중립을 선언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무조건 던지기는 조금 억울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갖고 있기도 좀 불안하긴 한데 하루 이틀 정도 보셨다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7월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네, 종목 상담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매도하는 쪽이 낫겠고요. 단기도 지금은 아직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아직도 14만 7천원대거든요. 근데 적정 주가가 5만 1,000원대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립이죠. 삼립을 딱 기록해보면 어때요? 5만 1,200원 나오지 않습니까? 5만 1,20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봐도 아직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때였습니다. 40만 원 넘어갔을 때. 이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적정 주가 3만 원 나오더라고요. 거의 13배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절대로 이거 중기매매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눌림목에서 반등 나온 경우도 있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중기매매 하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골탕 먹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적정 주가를 몰라서 그래요. 적정 주가를 알았다면 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적정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는 적정 주가를 제가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렇게 150개만 공개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완전히 닫아버렸다가 어떤 때는 2천 종목 다 공개했다가 상황에 맞게 해드리려고 제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적정 주가 공개 안 한다고 걱정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공개를 좀 더 해드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C 삼립에 대해서는 보유자 중립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좀 종목의 그런 이슈를 가려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에도 흘러내리는 흐름 안에서 또 악재까지 겹쳤을 때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자 중립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어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는요, 파티게임즈가 올라왔습니다. 네, 파티게임즈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자, 오늘 10% 가까이 올라왔고요. 주가가 다시 10,000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10,050원에 마감이 됐어요. 대표님, 파티게임즈는 지금 반등한 가격대 매물층이 상당히 두터워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아주 우량주 개념이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사실 차트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후에 감망하자 설명드리겠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아주 애매하죠. 바로 이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였던 가격대를 환산해 본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딱 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뚫고 가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가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요. 시간이 좀 꽤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해드리겠는데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뭐냐면 매물대 분석할 때 이게 단기 매물대하고 중기 매물대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대가 10,000원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이제 매물대가 또 있을 게 아닙니까? 근데 이게 6개월 이내에 걸쳐있는 이 10,000원대하고 5년 전에 걸쳐있던 10,000원대하고는 다르죠.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매물 차트 본다면 어떻습니까? 통칭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은 그냥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유자는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까지 함께 덧붙여 드렸으니까요. 파티게임즈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중에 제공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례 분석에 대해서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 주죠. 이 BGF 리테일은 이전에도 주식 선물에서도 많이들 좀 대표님이 거론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자, 언제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8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BGF 리테일이 이제 매수 사인이 들어온 건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최근에 88,000원에 매수 시켰어요. 시켰다가 그냥 본전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해서. 저는 시장이 불안하면 그냥 바로 정리시킵니다.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왜 추천했었냐? 낙폭가드 이후에 기술적으로 횡보 지속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짧게 보시라는 겁니다. 길게 볼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적정 주가가 여전히 35,000원대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비싸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뭐 3배까지 아니래도 어쨌든 2.5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아까워요. 14만원대 단타 한번 하고 다시 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도 사인되는 건 아시잖아요. 주식선물, 그죠? 예. 근데 들어갔으면 뭐 300% 그냥 가볍게 나올 뻔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깝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이거 추천했었냐? 간단해요. 고평가된 건 압니다. 근데 낙폭이 일단 과대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할 때 이건 버텨줬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최근에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어떻죠? 예, 고점이 8월 2일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죠? 급락해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8월 2일 이후에 내려가긴 했지만 지수가 계속 내려갈 때 어땠어요? 옆으로 기었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세게 뭐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수익보다는 좀 교육 측면에서 제가 지금 오늘 추천주 사례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1년부터 방송을 출연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경제TV처럼 제가 많이 공개한 데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여러 방송사에 출연했었고 어떤 방송사는 무려 6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었냐면 저는 추천 근거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상담도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무료 방송은 너무 안 하니까 시청자들이 도대체 평택촌놈 무료 방송 언제 해주냐고 방송사에 항의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경제TV에 와가지고 제가 정말로 많이 공개해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니까 초보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니까 어쨌든 제가 방송을 최대한 유지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릴 때 최대한 많이 갖고 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은 주식 선물로도 그리고 이 흐름상으로도 교육하실 거에 대해서 항상 짚어드리니까요. 추천 종목, 사례 종목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BGF 리테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새로운 종목 매수보다는 현재 보유 종목만 관리를 해보자.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테마는 어떤 업종과 동일한 전략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시장에 따라서 정말 유연한 그런 전략을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자, 대표님, 내일 업종과 테마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다 지수 따라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수가 내려가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단기 고점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속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제가 한 50% 정도 종목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잘 압축해서 갖고 있으라고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냥 그 종목들만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뭔가 매수에 진입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업종이나 테마 똑같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의 그 반등 흐름이 단기 고점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열어두는 만큼 종목과 업종 관리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관망이고요. 단타 전략 확인할게요. 선물은 매도 308.75포인트, 그리고 손절은 2포인트 또는 홀딩, 옵션은 선물과 연동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파생 전략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 어떻게 내일 대응할까요? 네, 제가 추세는 항상 관망이라고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맨날 똑같은데 왜 맨날 이렇게 추세는 관망이라고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추세 매매는 1년에 제가 한두 번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계속 내려가다 어느 순간 뭐라고 사인 내겠습니까? 매도 사인 낼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역사상 최고점 기록할 때 어떻게 할까요? 또 매도 사인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세에 관련된 거는요,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1년에 제가 몇 번 안 나올 겁니다. 대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얼마나 편합니까? 매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한번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단타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실전에서 오늘 시가에 매도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홀딩 중인데요. 손절 2%, 2.00%나 포인트 또는 홀딩 이 전략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308.75니까 310.75가 되면 손절하고 아니면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션을 연동하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실전에서 이 종목을 제가 시가에 그냥 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가에 1차 매도하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대략 한 이쯤에서 2차 매도를 시키려고 준비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여기서 저는 그랬죠. 지금 2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면은 손절하라. 무슨 얘기냐? 여기서 0.5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308.75 기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이 아니에요. 308.75 기준으로 0.5에서 1.0 정도 올라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추가했다가 매도 단가 높이고 다시 물량 줄이고 이걸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아마도 확률상 오늘 들어간 이 매도 트렌드가 일단은 시그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생 전략에 대해서 또 단타 전략 함께 추세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시장 분석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그리고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신데요. 대표님이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대응 방법이라든지 그 앞 전후 뭐 상황도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샵 0082번으로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보내신 시청자분은요, 461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인탑스 평균 단가 11,200원에 비중 50%입니다. 주가 전망과 매도 시기가 언제일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평단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오늘 11,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 소폭 손실 구간이시네요. 자, 대표님 거의 이제 매수가예요. 비중이 50%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답변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더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보내세요. 다만, 한 문자에 두세 종목을 보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고민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 종목을 상담받고 싶다 그러면, 한 문자에 세 종목을 언급하지 마시고, 문자 세 개를 따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 문자가 너무 넘쳐서,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 정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천편일률적으로 시간 배정 안 하겠습니다. 봐서 답변이 이건 짧은 게 합리적이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설명 좀 해야겠다. 그럼 길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짧더라도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먼저 인탑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절반 매도 후에 절반 보유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거의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거의 100원 차이니까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50% 들어갈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무조건 정리해 주시고요. 절반을 계속 좀 더 끌고 와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 적정 주가가 무려 67,400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만 좀 줄이면 여기서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다. 왜? 올라가면 당연히 홀딩이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탑스는 지금 50% 비중이신데요. 절반 비중을 좀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 절반 비중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233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한유화를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25만 6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대한유화 오늘장의 흐름 볼게요. 26만 3,500원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이에요. 자, 대표님 대한유화 오늘은 좀 빠졌는데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매도가, 이 목표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보유자 같은 경우에 매도 후 재매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탄력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도 그렇고요. 모멘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을 매도하시고 이 종목이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최소한 10% 많은 20% 정도 밀리면 그때 재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전략을 짜주셨거든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시장 관리하면서 종목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0023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삼상물산을 14만 7천 원에 비중 30% 보유를 하셨다고 하네요. 6월 하순경 매수 후 계속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 흐름 볼까요? 오늘 13만 4,500원인데요.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자, 대표님 삼성물산은 14만 9,500원에서 오늘 좀 올랐음에도 좀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자 중립입니다. 그래서 한 금요일 정도에 결정하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던지긴 조금 억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도 아닌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지 말라고 해드렸던 종목이었었는데 어떻게 좀 공교롭게도 딱 그 고점에서 하셨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5월이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반등 나오면 그냥 던져라. 그리고 이거는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근데 생각보다 좀 반등은 나오긴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4만 7천 원대예요. 정말 환상적으로 고점 매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완전 초보자예요. 경력과 관계없이. 왜냐하면요, 적어도 이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눌림목 매수했다 그러면 또 모를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모멘텀이 없어요. 크게 갈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던지기 좀 억울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금요일까지 판단해 보시고요. 빨간색이 120선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탈하면 가차없이 던지시고요. 만약에 이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한 가격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고 중립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요일장 정도에 좀 결정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세요. 121선 이탈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132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크라운제가 매수가 25,000원의 비중 20%인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크라운제가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크라운제가 오늘 장 19,350원입니다. 3% 가까이 올라와줬네요. 지금 일단은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대표님, 크라운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중장기 홀딩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던질 분도 아니고요. 또 버티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25,000원. 그러니까 이분은 5,000원 깨졌던 가격에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분이 25,000원에 매수하시고요. 25,000원. 네, 여기입니다. 그리고 5,000원 깨진 가격이 여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미 20%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매수가 대비. 근데 무시하고 계속 홀딩했어요. 그리고 또 반등 나왔을 때도 안 던지고요. 또 지금 또 내려갔어요. 이분은 제 경험상으로는 계속 홀딩할 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기업이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기 바라겠는데 사실 저는 웬만해서는 칼같이 말씀드리는데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주식 전문가들이 상담 프로그램 보면 항상 매수 홀딩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혀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게 더 떨어질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상담한 종목 매도하라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안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알지만 여태까지 매수 매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분이 매도할 뿐이 아니라는 게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차피 버티면 옵니다. 다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 점은 꼭 감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하지만 그 시간에 좀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5272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태웅을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50%인데 향후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태욱은요. 오늘 19,950원이에요. 지금 매수가에 50원 못 미치는 가격이에요. 자, 대표님, 태웅은 지금 매수가 근처라서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딱 절반만 매도하시고 그냥 홀딩하세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오늘 이 종목 추천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조만간 추천 예정이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실전에서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드렸냐? 24,000원에 매수 시켰어요. 25,000원 가는 거 보고 홀딩 시키고요. 24,000원에서 다시 매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역시 매수했다가 이틀 뒤에 다시 매도시켰어요. 왜? 저는 매수시켰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가 10% 오기 전에 바로 매도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2만 원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24,000원대 매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감하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종목 언급할 때 뭐라 그랬죠? 단기라고 했습니다. 단기 종목은 저는 여차하면 던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중기하고 단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이것도 추천할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웅 좀 노려보고 있으신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반절 비중을 좀 매도하시고 반절만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4564님이 보내주신 문자 빠르게 확인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가님, 손오공 매수가 6,550원에 비중 15%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손오공 오늘 3,790원입니다. 대표님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소폭이나 반등을 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고로 저는 전문가님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전문가도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져서요. 그래서 저한테 전문가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평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표님이나 평천님이라고 좀 호칭해 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먼저 답변 먼저 해드리겠는데요. 보유자는 보유하세요.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투자 기초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분이다 설명드리겠는데요. 적정 주가는 3,400원밖에 안 된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6,550원에 여기에요. 매수 가격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아무리 늦었어도 올해 초, 빨랐다면 작년 가을 정도 매수하신 거죠. 근데 그때는 매수 가격대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차트상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개인의 3대 집착.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매수가 집착이죠. 손절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들었었죠. 이런 종목 예를 들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뒤에 본전이 옵니다. 본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날리고 시간을 뺏기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 그거 본전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걸 본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분은 어차피 여기서 현실적으로 못 던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일단은 보유하세요. 하시고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본전이 오긴 올 겁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굳이 팁을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15%잖아요. 그러면 1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좀 계속해서 좀 단타 매매를 좀 병행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하든 아니면 어디서 교육을 받든 기초 교육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상관없어요. 교육을 항상 받고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5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꼭 교육을 받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오공은 계속해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또 함께 곁들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간 안에 빠르게 여러분들의 상담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무료 방송 고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의 이 무료 방송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이죠. 다시 한번 9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